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1.5%. 이제 미국보다 이제 이자가 낮아지는 수준이고요.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면 1%대의 이자로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이 뭐 500조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다시 또 재정 완화 쪽으로 해서 돈을 푸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애매하죠. 나는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금을 사야 되나? 지금 현재 투자하는 투자처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저도 지금 말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이 세상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슴속에 고민이 많거나 특히 부동산 쪽에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말끔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동자금은 좀 있고 투자할 만한 투자처는 없고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은행에다 그냥 내 돈을 둬야 하나 어디 투자해야 하나 고민 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꼭꼭 박사의 명강의 좀 청해 들어볼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내용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올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할 만한 부동산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가 좀 심하고 대출 규제는 있는데 혹시 이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안 올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슴이 좀 조이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리지 않고 투자를 막상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가격이 생각보다 내리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도 투자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반기부터 2019년입니다. 올 19년부터 앞으로 2, 3년간 하반기부터 주목해야 할 투자 지역 세 곳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요즘은 너무 규제가 세고 또 생각보다 가격은 오르는 듯 하지만 그렇게 올라주지 않고 마음이 좀 서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저는 늘 지금 이 시기를 하락과 조정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락론자라고 폭락을 한다. 이 폭락론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기회는 폭락하지 않고 조정시장 그리고 다소 하락을 통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그러한 시장으로 보여진다고 늘 말씀드렸고 역시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3년 대폭락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해서 2017년에는 10년 전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역시 이거 부동산 아니야? 너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좋은 똑똑한 한 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마음속에 멍이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락한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를 살펴보면은 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내린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를 하다 보니까 도심 쪽 많은 사람들이 살고 선호도가 높고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도심 쪽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지금도 희귀한 새 아파트라면 희소성 갖고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공급이 많은 신도시 그리고 지방의 도시들, 지방의 구도심들은 가격이 빠지고도 지금 현재 싸게 내놓으려도 매물이 거래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과거에도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극심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파리 조치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가격이 등을 했고 급기야 9.13 조치를 통해서 금융 규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막고 있고 현재 1주택자라면 부동산 투자에는 단 한 푼도
지금 현재 대출이 안 나오고 있고 겨우 나온다고 해봐야 생활자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 흘러서 지금 현재는 이제 파리 조치 이후에 2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 그리고 또 서울을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부동산 조치와 규제 하에서는 약 80% 정도는 가격이 내리거나 조정을 받을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20% 정도 지역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20%의 상승 지역은 그동안 이 2012년에서 18년 사이에 일정한 가격을 올라줬어야 하지만 그때 생활 여건과 교통, 학군의 인프라가 현저히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지고도 도시가 형성이 안 했던 그런 도시들이 있고요. 지금 2019년부터 이 20% 정도에 되는 지역은 새로운 큰 투자 호재가 발생이 돼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여러분들이 언론과 각종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만나게 될 지역 한 3군데를 손꼽아 봤습니다. 1번 첫 번째로는 정보사 부지죠. 정보사 부지는 축구장 13개 정도, 축구장 13개 정도의 크기, 실질적인 크기로는 9만여 제곱미터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동의 현대차 부지가 7만 9천, 약 8만 정도가 되는데 7만 9천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여기는 9만 제곱미터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현재 개발이 이제 착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할 것 같고요. 정보사 부지가 이제 지난 5월 31일 날 신한은행 그룹과 그리고 신한은행 그룹과 기타 개발 회사하고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회사 컨소시엄 1조 1천억의 공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에 문화 업무 시설, 문화 복합 시설에서 이제는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 복합 시설로 형질이 변경됐죠. 그래서 아마 강남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숲 안에 있는 숲세권 그리고 서초역이라고 하는 역까지 갖고 있는 숲세권 업무지로서 아마 최고의 업무 지역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신한은행 그룹과 개발회사에서 앞으로 2조 3천억을 더 투자를 해서 2023년까지 준공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요. 거기에 복합 업무 단지인 바이오, 정보통신, 금융 그리고 4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역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회사가 찾는 그러한 지역이 될 텐데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인근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초동, 당장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 지역이 생기니까 서초동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또 젊은 직장인들에게 월세를 또 내야 될, 월세 수입을 노는 그런 투자 세력이 모이기 때문에 특히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서초동 인근의 다세대 주택도 지금 현재 인기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서초동 일대의 아파트들이 좀 새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33평형 100제곱미터 아파트가 대부분 지금 현재 시세를 약 18억에서 20억 정도로 현재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상당한 인기를 누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용산이라든가 중구, 종로 그 다음에 특히 청담동,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선릉역,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은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초동도 그와 같은 가격으로 따라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로 하반기에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정보사 부지의 영향을 받아서 서초동 그리고 방배동, 서초동 바로 옆에 또 방배동이 있지요.
그리고 1차 수혜 지역으로 보여지고 2차 수혜 지역은 사당동 그리고 노량진 쪽 본동 그다음에 상도동 그다음에 봉천동에 이르는 지역이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저는 과거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강남의 서쪽 시대다. 그래서 강남의 서쪽 시대가 좀 당분간 열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사 부지의 영향이 앞으로 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이끌어갈 걸로 보여서 저는 2019년 이후 20%의 상승 지역을 1순위로 꼽는다면 정보사 부지의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과거 1차, 2차 부지들의 입주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가 지금 그동안 이 1차, 2차 지구에 맞춰서 주택 공급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3차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3차 입주의 그 특수성을 보시면은요, 과거 성수동 같은 그 현상을 보이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주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을 보면은 2015년과 16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특성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주택이 이렇게 공급이 돼 있습니다. 이게 주택을 공급하는 항아리라고 보신다면 그 인근 지역에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2013, 14, 15년에 있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2015, 16년에 가면서부터 계속 인구가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넘치기 시작했죠. 수요가 넘치면서 결국 있는 집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켰고 인근의 가격도 올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곡지구도 역시 3차 입주가 시작되는데 요게 올 하반기 10월부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마곡지구도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시면 항아리로 보시자면은요, 한 요 정도의 차이다. 마곡지구의 주택 공급량이 한 요 정도 차이 있다고 보면은요, 이제 넥센 타이어가 들어오고 또 오토릭스,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내년 5월에 입주가 되는데 여기 이 인근에 보면은 대웅제약에서부터 또 2024년에 LG가 지금 현재 24년 또 입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곡지구의 지금 현재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꽉 차서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5구역이 현재 지난주에 조합 인가가 났고 또 방화 3구역 뉴타운이죠. 그 다음에 2구역이 내년 3월 조합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 인가랑은 노후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들어갈 집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이를 때는 이제 인구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주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마곡지구도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지 투기나 투자 세력이 들어온 것보다도 실거주 수요하고 실거주 수요 그리고 임대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하남 미사 강변 지역인데요. 하남 미사 강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약 38,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앞에 단지가 먼저 입주를 해서 가격이 오르려면은 뒤에 단지가 또 입주를 해서 전셋값을 까먹고 계속 까먹었었죠. 그리고 교통적 인프라가 없었고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원가라든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학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이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또 늦어지거나 몇 개월 늦을 수 있겠지만 지하철 5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교통적 인프라가 해결되기 때문에 전셋값이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미사 신도시의 전세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3억 정도, 33평형 기준으로 3억 정도 하던 것들이 일제히 매물이 풍견상을 보이면서 3억 8천을 지금 현재 넘어간 겁니다. 지난 2주 정도 사이에 전세 가격이 5천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할 때 대부분은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5천 이상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실거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 더 수요가 늘어나서 여기는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갖다가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고덕지구의 가격 상승 때문에 미사의 지구가 가격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2단계, 3단계 내려가서 본다면은요, 고덕 그라시움을 보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이 이제 하반기 입주를 하게 되는데, 고덕 그라시움은 가격대, 매매가 33평형 기준으로 11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6, 7억 정도 형성이 되죠. 그런데 미사지구 같은 경우 30평대 가격이 오히려 6, 7억 정도에서 형성되거나 최근 좀 올라서 7, 8억 정도 사이에 형성이 돼서 고덕에서 전세 살 돈이면 미사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오히려 공기도 좋고 학원가도 있고 편의시설 많이 늘어나고 지하철로는 2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기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하남 미사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고덕으로 나오려면 진작에 나왔지 지하철 개통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마침 이 하남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개통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하철이 연결돼서 계속 다음 지하철역이 생김으로써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하락될 수밖에 없고 또 희소성이 떨어지고 매물들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남 미사 강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필드 하남시가 지금 현재 거기는 이제 마지막 정거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남 미사의 강변 도시는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3만 8천 세대가 다 입주를 해서 서로 지금 현재 학원가를 형성시키고 있고 상권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샘턴 비즈가 이제 거의 90% 이상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그 옆에 지산들이 형성되면 지산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 지역에 산단 형성되고 있는데 당장 지산 같은 경우에는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는 게 올 10월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10월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임대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가격을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 이런 세 가지 정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거주 및 또 나름대로 그동안 갭 투자를 못 하셔가지고 좀 서운하셨던 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주목할 세 곳을 가지고 꼭꼭 다뤄보았습니다. 네,